매주 금요일은 서울에 있는 전통시장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희준 전통시장 도슨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통시장이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인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시장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시장은 서울의 부엌이자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닮았다고 하는 서울의 인왕시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서울의 부엌이라는 별칭이 있었을 만큼 품질 좋은 산지 직송 채소가 사고 팔리던 시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시장 주변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환경이 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여전히 시장 안은 활기가 넘치고 비닐 커튼 속에 숨겨진 이상한 나라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시장 속에 시장이 있기도 하고요. 비닐 커튼 속에 숨겨진 이상한 나라 같은 시장,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동화를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동화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그 앨리스처럼 앨리스가 찾았던 문들을 찾으셔야 돼요.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는 숨겨진 시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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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도 아주 좋으시네요. 네. 앞서고 서울의 부엌, 네.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닮은 시장, 네. 그리고 비닐 커튼 속에 숨겨진 시장. 네. 슬슬 궁금해집니다. 네. 그 문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인왕시장 위치가 어딘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인왕시장은 서울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요. 직선 거리로 앞으로 걸으시면 햄버거 가게가 하나 보이는데요. 네. 그곳까지 걸으신 후에 우측 골목으로 시선을 옮기시면 옷가게 하나와 지금은 문을 닫은 국수집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 간판 사이가 첫 번째 골목인데요. 이 사이로 들어오시면 인왕시장의 입구를 발견하실 수 있고요. 인왕시장의 입구는 사실 골목마다 많은데 흥미로운 건 시장 안에서 보면 문이 보이거든요. 근데 시장 밖에서는 그 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보통은 이제 아까 홍제역이죠? 홍제역 1번 네.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번 출구로 나와서 햄버거 집을 지나서 문 닫은 칼국수 집을 돌아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시골에서 아주 정말 정감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꽁꽁 숨겨져 네. 있어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찾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신비로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숨겨진 시장, 인왕시장의 역사는 어느 정도가 됐나요? 네, 인왕시장은 1960년대에 뚝방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모인 상인들이 만든 시장인데요. 네. 정식 시장으로 인정을 받은 건 1972년이라고 합니다. 인왕시장의 경우 서울 서북부 지역의 농산물의 허브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 서민 생활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개설된 지 벌써 50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많은 위기가 없지 않았었습니다. 네. 독립문에서 무악지를 넘어서 홍제역으로 내려오면 인왕시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진상가도 옆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대략 우리 전통시장들이 보니까 1960년대 개발 시대 이때 많이 생겼군요. 지난번에 경동시장 여쭤볼 때도 역사가 네, 맞습니다. 대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네. 서울에는 원래 1960년대 이전에는 38개의 시장이 있었고요. 전쟁 이후에 그 이후에 330개의 시장이 이제 추가로 생겨서 급격히 늘었군요. 네, 급격히 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느 전통시장이나 마찬가지죠. 다 근데 이제 개발이 되고 대형 상점에 밀리면서 위기들이 있는데 인왕시장의 위기는 어떤 게 있었고 지금은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네, 인왕시장 맞은편에는 과일을 파는 유진상가가 있는데요. 예. 유진상가의 경우 우리나라 초기의 주상복합 건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맞아요. 예. 이 건물 자체에 현재 지금 대형마트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인왕시장과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위기를 겪었고요. 또 홍제고가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고가가 철거가 됐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면서 이 지역이 재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전통시장 인근에 대형마트가 생기고 그리고 네. 또 홍제 고가가 철거가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저도 소문을 듣고 찾아갔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뒤숭숭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요. 오히려 놀랍게도 시장 안에는 활기가 넘쳤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주변의 걱정과 달리 이곳을 좋아하는 단골들이 항상 찾아오기 때문에 상인들은 크게 걱정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반대로 크게 걱정은 없지만
새롭게 찾아오는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중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소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건어물 그리고 점심 한 끼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서울의 부엌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감이 넘치는 인왕시장 오늘 소개해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은데 일단은 출출하니까 배를 좀 채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시장에 가면 맛집 얘기를 하는데 인왕시장 얘기하면 칼국수를 다 얘기하시대요? 네, 맞습니다. 칼국수가 아주 유명하고요. 역시 시장의 맛집은 상인들이 추천해야 그 맛이 끝내주거든요. 네. 과거에 전통적으로 원조 칼국수집이 있었는데 최근엔 신흥 강자라고 하죠. 네. 새롭게 떠오르는 칼국수집이 네. 네, 시장 골목 입구에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수타면으로 직접 이제 칼국수 면을 만드시고요. 가격도 아주 착해서 3,000원이면 한 그릇을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에 찾아가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합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칼국수를 먹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 집은 선불입니다. 네. 선불이군요. 네. 오늘같이 비도 이렇게 올 때 따뜻한 네. 칼국수 딱이죠. 한 그릇 먹으면 네. 너무 맛있을 너무 것 같아요. 행복하시네요. 네. 저는 배가 고파지네요. 네. 네. 3,000원이고요. 굉장히 네. 저렴해요. 근데 선불이라고 하셨는데 선불이라고 하면 조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선불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선불이어서 살짝 기분이 아주 오묘했습니다. 네. 네, 아직 칼국수 맛을 보지도 못했는데 돈을 먼저 내라고 하니까 네. 살짝 당황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당황하긴 하시지만 국물 진한 이 칼국수 이제 면 한 가닥을 드시면 네, 너무너무 맛있어서 그 값이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국수는 상점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뒤끝 없는 맛, 또 깔끔한 맛, 고소한 맛을 아주 오묘하게 또 조화롭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로 잘 나가는 그런 음식점 가면 선불하는 곳이 많아요. 아무래도 정신이 없으니까 네. 미리미리 손님이 자꾸 회전이 빠르니까 미리 돈을 받아 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맛만 있다면 가성비만 좋다면 선불로 낼 용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칼국수집이 한 개가 아니고 이제 칼국수 잘한다는 분들이 이렇게 강호의 고수들이 모이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마다 강호의 고수들이 계시고요. 네. 또 아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칼국수집이 네, 아주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뜨끈한 칼국수를 한 그릇 먹고 이제 인왕시장 구경을 나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네, 인왕시장은 사실 채소 중에서도 김장 재료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생선 가게가 모여있는 수산물 코너 앞에 가시면 보은상회라고 꽃소금과 굵은 소금을 파는 상점이 있거든요. 서울 시내 안에서 소금만 취급하는 상점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인왕시장에 꼭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곳은 풍년상회인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아주 빛깔 고운 고추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풍년상회에서는 국산과 중국산, 베트남산 등 말린 고추가 자루 가득 쌓여 있는 상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산, 중국산, 베트남산의 고춧가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고춧가루에 대한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네. 베트남산이 사실 국산보다 많이 저렴하니까 네. 베트남산을 샀는데 네. 너무 매워서 도저히 못 먹고 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국산이랑 수입산 좀 구별을 해서 사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가 상인분들한테 여쭤보고 국산과 그 수입산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왔는데요. 네. 국산의 경우는 중국산이나 베트남산보다 입자가 아주 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국산과 수입산이 비교가 되고요. 네. 사실 어르신들은 그 색깔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산 같은 경우는 선홍빛이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런데 선홍빛이라는 게 사실은 많이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입자가 굵은 걸 보고 네. 사시면 아마 혼동 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산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 포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는 걸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속이지 않으시면. 네. 네. 그렇게 이런 가면 속이실 리가 있겠어요. 네. 이제 딱 이거는 국산이고 네. 이거는 뭐 중국산이고 보면 이제 비교가 좀 되겠습니다. 네. 예. 김장할 때 많은 분들이 가겠군요. 소금도 사고 네. 배추도 살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모두에 말씀하시면서 인왕시장은 시장 속에 시장이 있는 곳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장이 여러 개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름이 다른 시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시장 안에 아주 작은 공간 안에
채소 가게와 생선 가게, 정육점, 방앗간이 모여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시장은 아니지만 단골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 찾아가기가 또 어렵거든요. 이 문이 많다 보니까 예. 이 공간을 찾기가 어렵고요. 또 인왕시장의 골목마다 문이 나 있는데 3개의 건물이 중심을 잡고 다른 상점들이 그 주변을 둘러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몽골 유목민의 게르와 닮아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게르보다는 조금 더 회전목마와 닮아 있다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회전 목마를 닮았다. 네. 이런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네. 오늘은 노래- 시장 도슨트가 아니라 시인 같아요. 그러니까요. 표현력 너무 네. 재밌게 잘 해주시는데 네. 회전 목마 이렇게 놀이기구가 다양한 것처럼 여기 네. 시장에도 다양한 재밌는 상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인왕시장 안에는 사실 다양한 상점들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곳은 방앗간인데요. 방앗간보다도 집중해서 살펴보는 건 어느 시장보다 빠르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시장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른 시장들이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실 때 꼭 인왕시장에 오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오셔서 물건을 많이 사셨다면 이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2012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청년 예비 창업 상점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느 상점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한 곳을 소개하자면 이곳에 커피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전문점이었는데요. 단순히 커피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려운